일단 인물이 여러 명이 나오고요. 인물들 네, 복수구나. 일단 가족의 이야기입니다. 가족의 이야기요? 네, 가족의 이야기예요. 로블링가의 이야기인데요. 이 시기는 1860년대 정도로 이제 올라갑니다. 뉴욕인데요. 당시에는 자동차 같은 게 거의 없던 시절이고요. 다 마차를 주로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배를 타고 다니던 그런 시절이에요. 뉴욕의 맨하탄이랑 브루클린이랑 사이에 강 이름이 이스트 강인데 이 브루클린에서 맨하탄 가려면 배를 꼭 타야만 하는 거예요. 배밖에 없었는데 여기가 사실은 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커요. 너무 넓은 강, 네. 거의 한 폭이 한 1km 정도 그렇죠. 되는 거의 큰 바다의 강이고요. 면에 있는 네, 곳이니까. 거의 바다로 가는 길이다 보니까 물살도 엄청 셌대요. 이 로블링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그 겨울에 네. 그 강을 건넌 배를 탔는데 꽁꽁 얼어가지고 갇힌 거예요. 잠시 배가 나가지 못하고 강이 얼어붙으니까 거기 갇히는 사건을 한번 겪고서 이거 안 되겠다. 다리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. 이러면서 여기다가 다리를 건설하려고 하는 거예요. 가족이요? 네, 가족이네요. 뭐 현 건설 가족일 수도 있고. 네, 그렇잖아요. 중공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. 이 아버지 로블링이 존 로블링이라는 사람인데요. 이분은 다리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특허 같은 걸 아마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당시에 좀 유명한 다리를 짓는 건설업자였어요. 다리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러면서 당시 아마 시장도 설득하고 돈도 또 펀딩도 끌어모으고 예, 좀 물밑 작업을 몇 년 동안 해서 결국에 이 사업 계약을 따내요. 네. 브루클린이라는 다리를 놓게 되는 게 1869년에 시작된 일이고요. 뉴욕의 어떤 상징적인 건축물 중에 하나인데요. 이 브루클린 다리는 현수교라는 방식이거든요. 현수교 다리인데 뭐냐면 이렇게 상판을 다리가 여러 개가 받치는 게 아니고 이 상판을 강선에다가 묶어서 달아놓는 방식이에요. 네. 이제 이런 현수선을 사용하는 현수교인데 얘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큰 주탑 2개만 있으면 다리를 길게 건설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다리가 교각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. 네네. 그러니까 원래 다니던 배들이 계속 다니기가 쉬운 거예요. 아, 현수교는 이 상판의 높이가 굉장히 높대요. 그래서 큰 배도 지나갈 수 있고. 이게 금방 안 된 이유가 강철이 필요하거든요. 네, 맞아요. 예, 이게 강선을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 와이어를 이렇게 꼬아요. 그런 다음에 꼬은 와이어들을 또 다시 또 꼬아요. 꼬아요. 이거를 여러 번 해서 엄청나게 두꺼운 장렬. 강선을 만들어서 쓰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다리였겠죠. 그전에는 없던 재료, 그전에 없던 설계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분이 아주 오랫동안 공들여가지고 계약을 따내서 이제 측량을 하러 갑니다.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이를 재고 측량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선착장이랑 바지선 사이에 몸이 끼는 사고가 나요. 그래서 수술했는데 이제 파상풍에 걸려서 몇 주 안 돼서 바로 사망하게 됩니다. 엄청나게 큰 계약을 따내서 이제 막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데 어떡해? 시작하지도 못하고 사망하신 거예요. 아이고.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아들 워싱턴 로블링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일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. 실제로 다리를 짓기 시작하는데 이 주탑의 높이가 거의 한 100m 가까이 되거든요. 네. 엄청나게 높은 주탑을 집안에다 잘 다리를 박아야 되는데 물밑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. 물밑에 들어가서 집안을 파내고 다리를 놓고 또 다시 다져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좀 더 현대적인 방식의 잠함이라는 걸 도입을 해요. 예, 이름이 케이슨인데 케이슨, 예, 이게 뭐냐면 거대한 나무 상자 같은 거를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물 바닥에 가게 하는 거예요. 나무 상자라고 제가 말은 했지만 뭐 테니스 코트 몇 개의 크기의 거대한 상자를 물 밑에 가라앉힙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압축 공기를 싸가지고 이 안에는 물이 이제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. 공기가 있으니까 여기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죠. 에어포켓처럼 이렇게 쉽게 하면. 그렇죠. 거기가 에어포켓을 이게 작업장처럼 되는 거예요, 그러면? 작업장이죠. 그 네. 그 안이 네네. 거대한 에어포켓을 만드는 거예요. 와, 잘못하면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럴 수도 있죠.
이 사람이 이걸 배우려고 유학도 갔다 와요. 그래서 여러 최신 기법을 동원을 해서 결국은 위에 뚫어야 되지 않아요? 그러면? 그렇죠. 위에 이제 통로가 있는데요. 통로 따로 만들어야 되고. 통로가 있어요. 이 통로를 에어락이라고 불렀대요. 이게 우리 우주선에 들어갈 때 에어락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밖에서 이제 그 거대한 원기둥 안에 일단 들어가서 문을 닫고 사다리 타고 막 내려와가지고 에어락의 문을 열고 나가면 이제 거기가 작업장인 거예요. 야. 이게 완전 우주선 같은 정말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그 당시에 만들었던 거죠. 당시에 전기가 없으니까 이 안에서 사람들이 램프를 켜놓고 작업을 한 거예요. 아. 램프가 여기저기 켜 있고 그다음에 얘를 엄청 크게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겨우 사람이 들어갈 공간인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허리를 계속 숙이고 있어야 되고 일주일에 한 15cm 정도밖에 못 팠대요. 엄청 많이 파야지 교각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또 폭발물을 설치도 하기 시작합니다. 괜찮을까요? 그래서 너무 위험한 것 폭발을 같은데. 시켜서 이제 바위를 깨고 이런 일을 하는데 또 화재가 나기도 하고 이런 산소도 일이 부족하고. 그렇죠. 이 워싱턴 로블링이 그 화재를 수습을 몇 번이나 하고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빨리 불을 끄고 빨리 탈출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막 급하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. 근데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다가 그 감압병에 걸리게 됩니다. 감압. 네. 아까 그 잠수병. 갑자기 다이버들이 잠수병에 걸리는 거랑 거의 같은 원리인데요. 질소 중독이죠. 아, 네, 네. 혈관 네, 속에 맞아요. 질소가 갑자기 많아지면서. 많아져서 공기를 쏜다고 했잖아요. 압축 공기. 공기가 압축 공기 상태여서 한 2기압 정도 됐다고 해요. 2기압인 곳에 있다가 갑자기 1기압으로 이제 압력이 뚝 떨어지잖아요. 당시에는 잠수병이라는 말이 없었대요.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. 그냥 몰랐구나. 이 작업자들이 자꾸 죽어나가고 워싱턴 로블링 본인도 이제 그 병에 결국 걸려서 거의 반신불수 상태가 됐대요. 아이고. 눈도 거의 안 보이고 난청이 오고 그 잠수병 때문에 되게 고생을 하고 이러면서 사람의 말도 못 알아듣고 누워서 그냥 자기 아내한테만 겨우 조그맣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대요. 그래가지고 이 작업장은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워싱턴 로블링은 집에서 창문에 망원경 같은 거를 대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. 이 수석 엔지니어가 이제 몸져 누운 거잖아요. 그런데 기적적으로 다리가 계속 잘 건설이 돼요. 아. 이 다리가 어떻게 계속 건설될 수 있었는가 하면 아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해 준 거예요. 이거 지금 뭐 해야 된대? 여기 어떻게 해야 돼? 뭐 이런 걸 계속 한 거죠. 그리고 인부들도 잘 다독이고 구슬리고 뭐 정치인이나 이런 펀딩을 했던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면 또 그 사람들 로비도 열심히 하고 이러면서 그 현장을 계속 지켜준 거예요. 처음에는 남편의 메시지였겠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그걸 계속 다 공부를 해서 왜냐하면 유학도 사실 같이 갔었고 결혼한 상태로 갔고 자기도 계속 보고 배운 게 있었던 거예요. 이 일이 한 14년 정도 걸려서 공사가 14년? 네, 완성이 됩니다. 왜 14년이나 걸렸냐면 물론 다리 자체도 엄청 크고 당시에 막 신기술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. 야 이거 다리 무너지지 않을까? 그랬겠네요. 되겠어? 네. 당시엔 너무 이상한 건축물이잖아요. 수석 엔지니어는 왜 안 보여? 니네 뭐 이상한 거 아니야? 조치는 사람들 비리 때문에 있는 더 거 오래 아니야? 걸리고. 막 이러고 그리고 시장이 바뀌고 이러면은 전 이거 왜 정권이 여기다 자꾸 했던 거. 돈을 이렇게 퍼붓냐 보니까 뭐 강철로 뭐 이렇게 상판을 연결한다는데 말이 말도 안 되는 돼. 소리를 해라. 그럴 수도 그리고 뭐 있어요. 사람도 많이 죽었다면서 그렇죠. 그거 하다가. 그리고 사기도 당해요. 어. 아까 그 강선을 얘기하셨잖아요. 이 강선이 당시에 이제 귀한 재료니까 납품업체가 좀 속인 거예요. 좀 품질이 미달되는 강선을 철근 납품을 불량 했어요. 철근 같은 거구나. 그렇죠. 그래가지고 다시 주문해서 다시 하고 이러느라고 이제 14년이나 걸린 거예요. 사실은 이 워싱턴 로블링이 몸져 누운 거는 다리를 건설하기 시작하고 한 몇 년 안 됐어요. 2, 3년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. 이미 그때 몸져 눕기 시작한 거예요. 그럼 거의 에밀리가 다 한 거네요. 그렇죠. 사실은 나머지 11년 동안은 반발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 같은데 무슨 뭐 너는 존 로블링도 아니고 워싱턴 로블링도 아닌데 무슨 아내인데 무슨 맞아. 다리를 짓냐 이런 게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. 당시는 뭐 여성한테 투표권도 없던 시절이에요. 그러니까 여성은 그냥 굉장히 배우는 것도 억압당하고
집에서 현모양처를 하는 게 최고의 미덕이던 시절이었고 여자가 건설 현장에 있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대래요. 그래서 아마 이 에밀리는 남편의 이름으로 좀 많은 걸 했던 것 같아요. 남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자기가 지시를 하고 총감독을 하고 감시를 하거나 뭐 검사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중간중간에. 그런 사람들이랑도 굉장히 잘 지냈대요. 그래서 이 11년이나 됐잖아요. 네. 사실 11년 동안 현장을 이끌어 나간다는 거는 본인이 그 모든 걸 실제로 그렇죠. 관장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. 그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 알았을 거예요. 그런데 왜 그럴 때 있잖아요.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인생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중간 관리자 이런 사람들이. 이 다리는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. 완성을 해야만 그런데 되죠. 보니까 워싱턴 로블리는 누워 있고 부인이 와서 전화하는데 보니까 뭐 질문할 때도 대답도 잘하고 네, 본인이 다 대답을 대답을 했대요. 하고 이러니까 어느 순간 뭐 이 사람이 그냥 해도 되겠다는 느낌, 이 사람을 믿고 가는 거죠. 이 현장은 돌아가야 되니까. 작가님 되게 정확히 보셨어요. 네. 실제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네. 어느 순간에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알았대요. 알았는데 이렇게 쉬쉬해 주는 거죠. 네, 그리고 하던데? 뭐 이런. 네. 에밀리 로블링이 와서 자기한테 지시를 내릴 때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이 지시대로 하면 된다는 경험을 너무 많이 쌓았기 때문에 결국 증명했구나. 그래서 24년 동안 이 다리를 건설을 어쨌든 무사히 하고 이제 마치는 날 승리의 상징이라고 하는 수탉을 안고 마차를 타고 이 다리를 이제 최초로 건너는 사람이 됩니다. 지금도 이 두 탑에 이제 명판에 이 로블링가의 이름이 새겨지는데요. 에밀리 로블링 제 위에 있어요. 이야. 아니 이 양반 되게 멋있네. 플렉스네. 그 브루클린 다리가 차가 다니는 길이랑 사람이 보행하는 길이 따로 있거든요. 근데 처음에 지을 때는 사람 왜 이렇게 쓸데없이 나눠서 짓냐, 그리고 보행로가 왜 따로 필요하냐라고 지적을 했다고 해요.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이 다리를 놓으면 브루클린과 맨하탄을 오가는 시민들이 많아질 거고 상업도 더 많이 발달할 거고 교통량이 늘어날 것이다. 몇 수 앞을 보신 거야, 그리고 진짜. 사람들은 이 다리를 걸어서 건너야 될 필요가 반드시 생길 것이다. 큰 도시는. 유명한 장면은 9.11 테러가 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그 먼지를 뒤집어 쓰고 묵묵히 그 걸어가는 그 사진들이 있거든요. 그게 브루클린 다리예요. 작년에 이 근처의 공원에 에밀리 로블링 플라자 광장이 새로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. 저 다음 주에 뉴욕 가는데. 오, 한번 뉴욕 가? 에밀리 로블링 광장 한번. 있어 뵀나? 브루클린 다리를 브루클린 다리를 한번 보면서 네. 이 에밀리 로블링이 이 다리를 다 건설한 다음에 법학 이런 것도 새로 공부를 하시고 공부하고 사회활동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분이 1900년도 초반에 뭐 이제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로 중년의 나이에 이제 병으로 돌아가시는데요. 미국의 여성 선거권이 1920년에 네. 그걸 못 보셨구나. 네.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시대를 너무너무 그러게요. 앞서갔던 사람인 거죠. 당시에는 굉장히 여성이 억압받고 사회 진출도 네. 못하고 교육을 못하던 시기였는데 뭔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실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. 그렇죠. 시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남편이 막 반신불수가 네네. 되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어쩌면 에밀리 로블링 개인에게는 기적 같은 사건이었을 수도 있죠.